뉴스 화면이 예솔의 눈앞에서 깜빡였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KBC 뉴스룸 빌딩 옥상에서 한 여성이 투신했습니다. 사망자는 김지은 씨 31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예솔의 손에 들린 커피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액체가 양탄자를 적셨지만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김지은. 그 이름은 남편 민준의 과거를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대학 시절부터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 민준이 예솔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헤어진 그 사람. 사무실 동료들이 그녀를 힐끔거렸다. 예솔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혔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여기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지하철 안에서 예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다. 민준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압력이었다. 너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회사에서 잘 나가는 민준과 결혼하면 안정적일 거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예솔은 그 모든 것을 피해 도망치듯 결혼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곳에 나솔이 있었다. 같은 부서 후배 기자. 처음 만난 날부터 예솔은 나솔에 밝고 강인한 눈빛에 끌렸다. 나솔은 늘 당당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했다. 둘은 점심시간에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잡게 됐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예솔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다. 지은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지?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예솔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최근에 지은 씨와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끔 연락만 했어. 그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예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은 민준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결혼 후에도 몇 번 연락이 왔다는 걸 예솔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옥상에서? 예솔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밤 그녀는 나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 때문에 만나자. 나솔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예솔아, 무서워. 지은 씨가 우리를 알았을까? 나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은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맴돌았다. 바람 소리와 함께 몸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만약 지은이 정말로 우리 관계를 알았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예솔은 숨이 막혔다. 다음 날 회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지은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예솔은 취재를 나가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민준은 PD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 나솔이 조용히 다가왔다. 예솔 선배 괜찮아요.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피했다.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여기서 지은 씨가. 나솔이 중얼거렸다. 예솔은 난간을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나솔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버티자. 하지만 예솔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시작이었다. 저녁에 예솔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뉴스 봤니? 민준 씨 전 여자친구라며.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예솔은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예솔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얼굴과 나솔의 미소, 민준의 피곤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금세 지워버렸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의 죽음에 대한 조사였다. 예솔은 취재팀 사무실에서 진술을 했다. 지은 씨를 아시나요? 예솔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남편의 전 연인이라는 것만 압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지은 씨가 민준 씨와 연락을 자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솔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정말 그냥 연락만 했어.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그녀가 요즘 우울하다고 해서 위로한 것뿐이야. 예솔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나솔과 만난 카페에서 예솔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은 씨 핸드폰에 우리 메시지가 있었을까? 나솔은 창백해졌다. 설마. 우리가 조심했잖아. 예솔은 고개를 저었다. 조심한다고 완벽할 수는 없어. 만약 지은 씨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 나솔은 예솔의 손을 꼭 잡았다. 선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 씨는 민준 씨를 놓지 못한 거예요. 예솔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 거리는 우산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지금까지 민준과의 결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예솔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민준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지은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예솔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됐어. 이제라도 잘해.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알아. 예솔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왜 내 인생이 항상 남의 시선에 묶여 있어야 하지? 그날 밤 민준과 예솔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예솔아, 우리 잘해보자. 지은 일로 너무 힘들어. 예솔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나솔이 예솔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예솔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에 취재를 나가면서도 메모가 자꾸 생각났다. 지은의 죽음 이후 회사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준 PD 전 여친이 여기서 뛰어내렸다니. 예솔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굳었다. 저녁에 나솔의 아파트로 간 예솔은 문을 열자마자 나솔에게 안겼다. 나솔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선배, 울지 마요. 예솔은 울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솔아, 나 이혼하고 싶어. 나솔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사건이 계기가 됐어? 더 이상 숨기고 살기 싫어. 나솔은 그녀를 꼭 안았다. 그럼 함께해요. 하지만 예솔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가족, 사회, 회사 모든 것이 그녀를 막을 터였다. 그 주말 예솔은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그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민준이랑 무슨 문제 있냐? 예솔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저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힘들면 참아. 내 나이 먹고 이혼하면 뭐가 되냐?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
예솔은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 갇혀 있었다. 지은의 죽음은 그 감옥의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터였다. 민준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예솔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예솔이 물었다. 당신 지은 씨 일로 아직도 힘들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그녀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예솔은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는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해? 예솔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도 지쳤어. 이 결혼.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예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민준은 웃었다. 그게 무슨... 예솔은 눈을 감았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 말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지금 그게 말이 돼. 예솔은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은이가 알았나 봐. 그래서 그런 거야? 예솔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도 알았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이제 알겠네. 너와 나솔 그 후배. 예솔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나 나솔을 사랑해.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예솔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혼하자. 민준은 비웃었다. 꿈도 꾸지 마. 우리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해.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이혼이라니. 내가 미쳤구나. 예솔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세상에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니? 민준이 불쌍해서 그래? 예솔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안에서 그녀는 울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울었다. 모든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나솔은 예솔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다. 선배 너무 위험해요. 회사에서 알면. 예솔은 미소 지었다. 이제 상관없어. 나 진짜로 살고 싶어. 나솔은 그녀를 안았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예솔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날들. 대학에서 민준을 만난 이유. 모든 것이 가족의 기대 때문이었다. 나솔은 조용히 들었다. 선배 이제 자유로워질 때예요.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다음 주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솔 기자와 나솔 기자 사이가 이상하다는 소문.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예솔은 그 시선을 견뎠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지은의 죽음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숨기는 삶은 결국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민준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예솔에게 말했다. 재산 분할은 절대 안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솔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재산은 상관없어. 그냥 자유롭게 해줘. 민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자유.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나를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제 버리는 거야?
예솔은 고개를 저었다. 이용한 건 서로였어. 당신도 나를 이용해서 부모님 기대를 충족시켰잖아. 민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예솔의 부모와 민준의 부모가 모였다. 시아버지는 탁자를 내리쳤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예솔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예솔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예솔은 모두를 바라보았다. 저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세상이 어떻게 보겠니? 레즈비언이라니. 예솔은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그 말은 방안을 무겁게 만들었다. 회사에서는 인사팀이 불렀다. 예솔 씨 최근 소문이 안 좋습니다. 예솔은 미소 지었다. 소문이 사실이에요. 인사팀장은 당황했다. 그럼. 예솔은 말했다. 저는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제 성향이 일과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 동료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나솔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점심도 따로 먹었다. 어느 날 밤 나솔이 말했다. 선배,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솔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너 때문에가 아니야? 나 때문에야. 나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 민준과의 마지막 대면에서 그는 지은의 유서를 보여주었다. 지은은 이렇게 썼다. 민준 오빠 예솔 씨와 나솔 씨를 봤어. 너희 결혼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예솔은 유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민준은 말했다. 이제 알겠지? 내가 그녀를 죽인 거야? 예솔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죽인 거야? 숨기고 거짓으로 사는 사회가.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사인했다. 이혼은 성립됐다. 이혼 후 예솔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솔이 함께 짐을 옮겨주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예솔의 마음은 가벼웠다. 나솔아, 고마워. 나솔은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예솔은 회사에서 부서를 옮겨야 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욕을 했다. 그래도 예솔은 견뎠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도 살아있다. 진짜로. 어느 날 나솔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바람이 불었다. 예솔은 말했다. 지은 씨가 보인다면 뭐라고 할까? 나솔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마 축하해줄 거예요.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드러냄에는 대가가 따른다. 직장 동료의 따가운 시선, 가족의 단절, 사회의 편견. 예솔은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 시간이 지나 예솔은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주제는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오랜 시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솔은 그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선배, 멋져요. 예솔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마지막으로 예솔은 지은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준 용기로 나는 자유로워졌어.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흩날렸다. 예솔은 돌아서서 걸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예솔의 이혼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의 눈총 속에서 도망친 이기적인 결정이었을까?